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는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들이 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것 중 하나다. 지난달 나는 70평생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다. 죽은 줄 알았던 옛 전우가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것도 다른 친구의 장례식에서 말이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군 시절 함께했던 친구 박철수의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철수는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 정도로 생각했다. 일장 믿을 수 없는 재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 나처럼 70을 넘긴 노인들이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들이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운이 남아있는 눈빛들이었다. 그런데 상주석 쪽을 보는 순간 내 다리는 얼어붙었다. 거기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남자. 그 얼굴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바로 15년 전 동해바다에서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던 이한수였다. 저 사람이 설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는 분명히 이한수였다. 군 시절 같은 소대에서 침상을 나란히 놓고 잤던, 제대 후에도 가끔 술자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한수였다. 그는 조문객들에게 깊이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도 몸짓도 모든 것이 한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는 다른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그를 지켜봤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을 한수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이한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조문객들의 반응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 한수를 알고 있을 텐데 아무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가 원래부터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2장 조심스러운 접근. 나레이션. 나는 용기를 내어 한수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오른쪽 눈꼬리에 있는 작은 상처 자국, 왼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휜 것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군 시절 훈련 중에 다친 상처들이었다. 한수야, 정말 너냐?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떨림을 포착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춘천 306보 충대. 이중대 3소대. 이한수 맞지? 그제서야 한수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떤 슬픔 같은 것이 교차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나를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수야, 너 죽었다고 들었는데. 15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살아남은 것을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을 죄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3장 15년간의 공백. 한수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밤 동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폭풍을 만났다고 했다. 배는 뒤집혔고 함께 있던 동료들은 모두 바다에 빠졌다. 그도 죽음을 각오했지만 기적적으로 무인도 하나에 떠밀려갔다. 며칠 후 지나가던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신분을 증명할 방법도 없어서 그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거기서 15년을 살았다고 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버텼다.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고 있을 테고. 그러던 중 작년에야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상태였고 아내는 재혼해서 다른 도시로 이주했으며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해가 될 거라 생각해서 조용히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철수의 부고를 듣게 되었다. 철수와는 군 시절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마지막 인사만은 꼭 하고 싶어서 장례식장을 찾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철수의 가족들이 상주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대신 상주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사장 숨겨진 진실. 나는 한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서 견뎌낸 그의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왜 철수의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한수를 상주로 받아들인 것일까? 나는 철수의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는 생전에 자주 한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바다에서 실종된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한수가 살아있다면 내 장례식에 와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철수가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한수가 나타나면 그를 내 형님처럼 모시고 상주 역할을 맡겨달라. 마치 한수가 돌아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는 늘 그분을 기다리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한수 형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죽은 친구가 산 친구의 귀환을 예언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면 정말로 저승에서 철수가 한수를 불러온 것일까? 5장 새로운 시작.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한수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밤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형님, 철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죽은 친구가 살아있는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셈이죠. 그래, 한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포기할 순 없지 않겠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죽었다고 여겼던 친구가 살아 돌아오고 죽은 친구가 산 친구를 위해 마지막 배려를 남기다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한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가끔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기묘한 경험을 떠올린다. 정말로 철수가 저승에서 한수를 부른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아직 살아 있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친구를 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말이다. 지금도 가끔 한수와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리고 철수에게 마음속으로 말한다. 고마워, 친구야. 덕분에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다.